네, 민주당만을 위한 기울어진 운동장 불팍을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 밤잠 잘 못 주무시고 계시죠. 사실 저희도 좀 그렇긴 합니다. 오늘도 좀 소식을 기다리면서 윤석열 내란 수리 윤석열의 파면 소식 여러분과 함께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준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캐스터 박지훈입니다. 네, 답답하시죠? 아유, 저도 지금 얼굴이 좀 그런데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잠을 못 잤어요. 저는 일주일 동안 이러고 있거든요. 네. 뭐 병난 것 같아요. 빨리 좀 결정 이게 났으면 좋겠어요. 몸이 힘든 것보다 마음이 네. 힘드니까 예. 조금 더 피로가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전화기를 보면서 네. 계속 밖을만 확인하고 있고 지금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진짜. 네, 저희하고 함께 잠 못 이루고 있는 두 분의 의원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면 항상 함께해 주시는 갑자기 이름이 박선원 의원님입니다. 네.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근데 의원님은 항상 이렇게 목도리를 많이 하고 다니세요. 네. 네, 오늘 저는 날씨가 봄 날씨 같은데. 5월 달까지 내복을 입고요. 3월 달까지 거기 다 추워가지고 뼛속이 시리고 그러세요. 고향이 남쪽이라 그러신가 보네요. 아니 남쪽인데 네. 제가 감옥을 30개월 살았는데 겨울을 4번 났는데요. 서울구치소부터 얼마나 떨었던지요. 바닥이 많이 춥죠. 네, 그래서 서울구치소가 춥습니다. 여기 그래요? 안에 물이 얼거든요. 네네. 물을 놔두면 방에서 물이 얼어요. 얼어요. 예, 얼는데 그렇게 추운 겨울 너무 싫는데 그걸 4번 나와가지고 그게 뼛속에 그것 때문에. 들어가서. 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연금 개혁과 관련된 그 협상안을 저희 최고위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 내용 설명을 해주실 분을 좀 모셨습니다. 김남희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김남희 의원입니다. 네. 네, 불팍에서 처음 나온 이제 의원입니다. 네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좀 매력을 어필할 수 있도록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 네. 좀 영상을 한번 봐도 좋을 그래요? 것 같습니다. 예. 어떤 거죠? President Yoon shocked the nation when he 저희 김남희 temporarily 의원님 아니신데? declared military control over the country this week. 제가 미국 Deeply 방송에 unpopular 출연했습니다. President 저기 Yoon Suk-yeol, a 나오죠? political 여기 lifeline. 김건희인데요. These classes. At first, 여기입니다. I think 예. it can't be real. They ripped me and pushed me here. Like dozens of fellow legislators, Nam-hee Kim raced to the National Assembly to respond, but soldiers refused her 계엄 당시 access. 상황 인터뷰를 하셨나 보네요. 네, I 네. have 그때 제가 scar 그 here. 담을 넘다가 다쳤는데 And 그 also 사진을 bruise SNS에 here. 올리니까 그 외신 She 기자가 ran 함께 into 네. the 취재하러 legislature. 왔다가 Their 연락을 emergency vote 주셨어요. unanimously passed, blocking the president's attempt to seize power. He think the Democratic Party is enemy to Korea. 영어로 잘하시네요. 야, 영어 너무 잘하시고. 제가 사실 미국 변호사 자격증도 있습니다. 그래요? 야, 역시. 아니 그러면 해외 생활하셨었나요? 네, 네. 해외에서 좀 살았고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박선원 의원님도 영어 잘하시는데. 저는 영국에 4년 반 있었고요. 네, 영어 네. 잘하십니다. 미국에 한 2년 반, 캐나다에 1년, 네네. 일본에 6개월, 중국에 6개월. 그러면 한 10여 년 있었습니다. 해외. 사개국 하십니까? 아니요. 네, 조금은 하죠. 근데. 네네네. 대단하십니다. 와. 오늘 그래서 김남희 의원님을 모셔서 저희가 사실 첫 소식은 조금 다른 거였었는데 네. 이 연금 문제 먼저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연금 개혁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고 네, 네. 그간 이제 소득 대체율이나 이런 그 협상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네, 네. 오늘 저희가 광화문에서 최고위원회를 개최를 하면서 그 진성준 정책위 의장께서 이 민주당에서 받을 수 있는 협상안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하셨어요. 그 영상을 맞습니다. 먼저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서 오직 국민을 위해서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온 소득 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습니다. 저 소득 대체율이란 말이 자주 네. 나오는데 네, 네. 뭐 저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 또 소득 대체율 43% 수용이 갖는 의미가 뭔지 네, 네. 좀 설명을 먼저 좀 해주시겠어요? 네, 네. 네. 국민연금 의원님도 국민연금 가입자인 거 아시죠? 그럼요. 저는 네. 직장생활 21년에서 네, 네. 늘 아깝습니다. 그거 낼 때. 네. 국민연금은 그러니까 국민이 이제 그 법에 정해진 대로 보험료를 내고 네.
그 특정 연령이 됐을 때 65세 이상이 됐을 때 네. 국가에서 정해준 만큼의 그 돈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서 지금 소득 대체율이라는 것은 나중에 65세 이상이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나의 소득의 그 대체되는 정도의 퍼센테이지를 얘기를 하는 그러면 거고요.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낸 국민들이 거에 대비해서 많이 받는 많이 거. 받는 거죠. 그렇죠. 받는 돈을 말하는 네, 거죠. 받는 돈의 비율을 말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보험료율은 그 국민이 매달 납부하는 네. 소득이 있을 때 납부하는 그 보험료 비율을 그 얘기하는 비율이고. 비율을 얘기하는 예. 거고 이제 소득 대체율은 나중에 받게 되는 국민연금 액수에 대한 그 쉽게 말하면 내가 네. 나중에 받는 비율을 지금 맞습니다. 그걸 대체율로 정하는 거죠. 표현하면 되겠죠. 기존에는 그럼 얼마였습니까? 43만 원? 네. 기존에는 100만 원이면 얼마였어요? 43만 원이죠. 예. 네. 기존. 기존에는 40%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중이었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그러니까 평균 소득이 그 200만 원이라고 그냥 가정을 해요. 네. 200만 원을 가정을 하면 네. 그 소득 대체 그 보험료율이 9%에 소득 대체율은 40%로 떨어지게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200만 원에 9%면은 18만 원이잖아요. 18만 원 납부하고 18만 원 납부하는데 이제 납부하고. 직장 가입자는 자기가 9만 원 내고 이제 그 직장에서 직장에서 9만 원 내주고 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65세가 됐을 때 40%면은 그 80. 평균 수익 80만 원, 그러니까 80만 원을 받게 되는 그런 구조였던 거죠. 아.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좀 너무 낮다 이런 고민들이 있으니까 네. 근데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처음 연금을 도입할 때는 국민들의 평균 연령이 지금보다 훨씬 낮았어요. 아. 근데 그 88년도에 국민연금이 도입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그때 도입됐을 때보다 수명. 평균 수명이 와. 그 10년 이상 늘어났어요. 너무 늘어났어요. 그래서 오래 사시고 그리고 또 출생아 수는 엄청 줄어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열심히 돈을 내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 청년 세대의 숫자는 줄어들고 나중에 보험 그 국민연금을 받아야 되는 노인의 숫자는 늘어나고 네. 그리고 그 노인의 수명이 늘어나니까 국민연금이 개혁이 필요해진 거죠. 그렇죠. 지급 기간도 늘어나고 네. 받을 대상도 느는데 네. 이 돈을 마련할 네. 대상은 청년들이 좀 줄어드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연금 개혁이 되게 필요한 과제였는데 문제는 그러면 국민들이 조금 더 내셔야 되잖아요. 네. 근데 국민들한테 더 내시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받는 돈을 깎아버리면 그렇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사실 이걸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가 있었습니다. 21대 때 2년 동안 연금 투기를 해가지고 국민들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막 논의를 했는데요. 그때 나온 결론이 우리가 조금 더 낼 수 있다. 네. 근데 조금 더 받자. 이렇게 결론이 그렇죠. 났어요. 네. 네. 그래서 그 결론에 따라서 우리가 연금 개혁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21대 마지막에 그 사실 시민사회에서는 50%를 얘기했지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연금의 지속 가능성이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민주당안은 45%였고 네. 그 국민의힘 이쪽에서는 42%, 43%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우리가 그 당시 이재명 대표님이 대승적으로 결단해서 네. 우리가 44%까지 양보를 하겠다. 44. 네, 44까지 양보를 하겠다고 해서 음. 거의 이제 협상이 되는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깨졌죠. 윤석열이 판을 엎어버린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네. 그게 엎어버린 이유는 제가 보기엔 유일한 이유는 네. 이재명 대표님의 공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싫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엎어버렸고 이제 다시 22대 국회가 돼서 예전에 논의했던 대로 이제 44%, 43% 이걸 가지고 계속 논쟁을 하는데 국힘이 이게 연금 개혁이 되려 그러면 계속 새로운 조건을 가지고 와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는 또 자동 조정 장치라고 해서 네.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 되면 또 삭감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좀 넣어야 된다. 그거 안 넣으면 또 연금 개혁 안 된다라고 막 억지를 부리다가 이제 오랜 논의 끝에 이제 44 두 개의 안을 가지고 네. 국힘과 민주당이 이렇게 약간 대립을 했고 사실 저희는 국민들을 생각하면 그래서 44% 정도는 올려야 되지 않나 이런 입장이긴 했는데 네. 그게 너무 잘 안 되니까 정확히는 이제 예. 우리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소득 대체율 50%를 주장을 하다가 최초. 그렇죠. 최초 최초에는 주장을 50% 하다가 저쪽에서 이야기를 할 때 저희가 45%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네. 갑자기 또 44를 들고 나왔는데 네. 그 한 1%포인트씩 낮출 때마다 또 조건이 자꾸 붙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43% 정도에서 오늘 얘기 보니까 네. 다시 양보를 해서 43을 이제 하신 것 같아요. 43을 해서 오늘 양보를 했고 예. 국힘도 그렇게 하자라고 오케이. 해서 예. 오케이해서 겨우겨우 타결이 됐습니다. 이게 국민연금 개혁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가 이루어진 게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일이에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18년 동안 한 번도 합의가 안 됐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단순히 그냥 소득 대체율을 지금 현재 상태에 떨어지고 있는 거에 비해서 3%포인트를 올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네.
우선은 이제 지급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명문화하고 그렇죠. 진성준 의장님이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국가의 지급 보장 의무화 그리고 네. 이제 출산과 군 복무 복무에 대한 크레딧을 크레딧을 확대하는 것. 확대하고 이 그다음에 크레딧 확대는 좀 네. 한번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네, 같은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국민연금의 문제 중에 하나가 그 받는 돈이 적은 문제도 있지만 여기서 사각지대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지역가입자라든지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출산이나 육아를 하면서 직장을 못 다니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리고 남성들도 군대 생활하게 되면 이제 그 직장 생활을 못 하니까 그래서 출산과 군복무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이 정도는 이제 가입 기간을 인정해 준다라고 네, 하는 네. 것이 출산 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입니다. 네. 근데 그 전에는 문제가 뭐였냐면 둘째 이상을 출산한 그렇죠. 경우에만 이 아. 출산 크레딧 인정을 해줬어요. 네. 요즘은 사실 하나 그렇죠. 하나도 안 낳기도 낳는 사람들도 어려운데. 있고 한데 그래서 이제 출산 크레딧을 첫째아부터 인정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개혁을 이제 얘기를 했고 그건 반드시 그다음에 필요했네요. 네, 네. 그렇죠. 군복무 기간도 지금은 6개월 막 이렇게 되게 짧게 인정을 했는데 6개월, 네, 네. 군복무 전체 기간을 인정해주는 아. 것으로 와.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진성준 의장님께서 이제 43% 깎지만 그래도 군복무 크레딧이라든 출산 크레딧 이런 게 도입이 되면 소득 대체율 0.7% 정도의 이제 효과가 있다 네.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조건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개혁안에 대해서 대승적인 합의를 이끌으셨고 이제 네. 이게 여당이 오늘 받았기 때문에 네. 그대로 이거 진행이 질문 될 드리고 것 싶은 같습니다. 게 네. 통과됩니까? 또 이러다가 또 이상한 뭐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여당이랑 그 정부가 다 예. 이제 받겠다고 했어요. 와. 네, 그래서 되면 여야정이 다 되기만 합의가 됐기 박선호 때문에 의원님도 그 이번에는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아니, 계속 저는 내고 계셨죠. 국민연금하고 이제 공무원연금. 아, 공무원일 때 공무원연금 내고요. 네, 네, 부럽다. 그다음 이제 국민연금 내는데 공무원연금이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 이게 조금 더 주는 것 같아요 퍼센트. 네네네. 그래서 지금은 국민연금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10년 합쳐서 20년 네. 되면은 이제 받게 되는데요. 보통 공무원 연금은 10년 이상 10년 이상 냈을 내고야 때 됩니다. 네,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예, 거죠. 예, 예. 네, 그렇습니다. 국민연금도 그렇습니다. 아, 네, 국민연금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당이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네. 예를 들면은 공무원연금이 9년 6개월. 네. 그다음에 국민연금인 11년. 아, 네. 합치면 합치면은 네. 20년 6개월 됐는데 예. 둘 다 반드시 이 10년 이상이어야 된다. 그러면은 아, 9년 6개월에 11년 낸 사람은 못 받게 되잖아요. 아쉽네. 네. 그래서 우리 당에서 그 입법화 해가지고 하나만 10년을 넣으면은 네. 거기에 얹혀서 10년짜리가 하나 있으면 아. 거기에 얹혀서 19년도 받게 네. 그렇게 이제 이미 이 개혁은 이미 성공적으로 아. 했었고요. 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요즘은 이제 연금에 대한 이런 그 보상률, 소득 네, 대출이 네. 희망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럼 국민연금 가입 안 하려고 한다는 풍조까지 한때 그런 있는데 분위기도 있었어요. 예, 네. 이렇게 해서 이 제도가 개혁이 네.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우리 당이 네. 결국은 경제가 성장 해야 되거든요. 네. 경제가 그 확대 지향적으로 가지 않으면은 네. 어떤 연금도 이 그 지속 가능성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는 네. 우리 출산율뿐만이 아니라 경제 자체가 지속 가능한 성장의 틀을 갖추는으로써 이 전체적인 연금 개혁을 동시에 그 지탱해 줘야 된다. 사실 생각합니다. 그간 그 연금 개혁 문제는 지속적으로 나왔는데 네. 이거를 힘있게 밀어붙였던 시기가 없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네. 21대 국회 마지막에 뭔가 한 44% 정도에서 이제 네. 협상이 가능할 것 같다는 분위기는 있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네. 민주당의 공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네, 뭔가 좀 국민이 저항을 했죠. 저항이 있었죠. 네. 근데 이번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 일반적으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연금을 낼 때는 회사가 네. 보통 50% 보존을 그렇죠. 해주는데 네, 네. 요즘 가장 큰 문제가 소상공인들 아닙니까? 그렇죠. 네. 지역가입자들이죠. 네. 그런 네. 분들은 어떻게 되는 자영업자들. 건가요? 네,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역가입자이기 때문에 9%를 전부 본인이 납부를 하세요. 그렇죠. 근데 이게 13%로 오르게 되면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선은 9%에서 13%로 한 번에 오르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법이 이제 곧 통과가 될 건데 이제 네. 매년 0.5%씩 매년? 아주 조금씩 8년에 걸쳐서 네. 조금씩 단계적으로 오르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매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럼요. 지역가입자를 위한 지원 제도가 지금도 있어요. 네. 저소득 지역가입자들. 네. 근데 이 그 지급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짧아서 그것을 늘리는 방안이 반드시 있어야 이 지역 가입자들도 연금의 사각지대에 빠지지 않고 납부를 하실 수 있으니까 네. 그걸 지원하는 정책을 이번에 진성준 의장님이 꼭 같이 통과시켜야 된다고 그래야 얘기를 되는- 하셨고요. 꼭 네, 필요한 것 네, 같습니다. 반드시 그런데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민의힘이랑 정부도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합의가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 질문 한번 드려봐야 되거든요. 김남미 의원이 네. SNS 글에서 연금 개혁 정말 필요하다 계속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오늘 맞습니다. 얼굴이 네. 파면 이것도 좀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화사하세요. 좀 편한 모습으로 네.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를 좀 우리 시청자분들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대한민국의 가장 네.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가 매우 중요합니다. 노인 빈곤율이잖아요.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연령의 빈곤율보다 노인 빈곤율이 유독 높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바로 국민연금이 좀 늦게 도입돼서 우리나라 노인들의 노후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의 안정된 노후가 없으면 국민이 모두 각자 도생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사회는 서로 연대하거나 함께 나아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그러니까 계속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연금 개혁을 통해서 연금이 잘 보장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안정적으로 이렇게 지속 가능성 있는 제도라는 걸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드려야 모두 국민연금을 신뢰하고 네. 또 국민연금이라는 제도가 계속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네. 연금 개혁이 중요한 과제라고 어쨌든 생각합니다. 요번에 협상이 세부 조정은 좀 남아 있지만 네. 우선 국민들이 내는 비율만큼 또 돌려받는 즉 정확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비율도 커지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조율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꼭 통과 좀 시켜 주십시오. 네, 네.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까 그 한준호 의원님께서 잘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재명 대표님의 결단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것 네. 같아요. 사실 이거는 정치 지도자들이 하기 되게 어려운 결단이거든요. 사실 어제 네. 어제 밤 사이에 네. 최고의 이재명 고생하셨겠어요. 대표를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네. 주요한 지도부분들이 그리고 정부 측하고도 맞습니다. 3자간 통화를 통해 가지고 최종적인 결단을 해서 네. 오늘 네, 네, 오전 맞습니다. 최고위를 통해서 최종 네.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네, 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표께서도 국민들의 부담을 더 지우는 일에 대해서는 마음이 아프나 맞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국민연금을 못 받을 것이라는 그 불안감을 네. 해소해주고 네, 네. 본인들이 그 국민연금을 내는 기간 동안에 기여했던 것들을 최대한 좀 돌려드릴 수 있도록 맞습니다. 설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실은 저희가 14일이면 네. 선고가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윤석열 지금 파면이 될 것이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보는 분들도 네. 그럴 것 같고. 지금 근데 그 정보에 따르면은 경찰 인력이 네. 그 아까 그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네. 뭐 비상 소집을 해서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헌재 재판소 인근에도 뭐 원형 울타리를 뭐 치고 있다 이런 정보도 있습니다. 네. 그 사실 근데 막 어떤 사설 정보지가 많이 돕니다. 네. 유튜버들도 뭐 몇 대 몇이다 절차가 또 네. 제가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네. 다 알 수 없습니다. 다 그 알 수 없습니다.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네. 보면 될 것 같고 그 모든 걸 믿을 필요는 없다 네, 생각이 네. 좀 들어요. 그 무슨 이야기냐면 네. 이제 많은 설이 돌아다니는데 너무 돌아다녀요. 네. 그 댓글들. 돌아다니는 설은 뭐냐면 언론사가 됐든 뭐 우리를 포함 유튜버가 됐든 어쨌든 언제까지 판결됐는데 안 되니까 이유가 뭐라더라 예. 라고 추정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하는 것인데 네. 실제로 근거가 있는 것은 별로 없다라고 하는 점이고 지금 이제 우리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헌재 앞 울타리 담장 위에 철조망이 설치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런 일이 없어야 되죠. 네. 네. 헌재가 중요한 판단을 하는데 철조망을 쳐놓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도 내란이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상황의 반영이긴 하지만 네. 또 울타리에 철조망이 치고 있으니 곧 어쨌든 네. 결정은 날 수 있다. 선거가 나올 네.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신호를 네. 이렇게 가장 비민주적인 어떤 형식을 보면서 비문명적인 정확히 네. 말하면 이걸 보면서 추측해야 된다는 게 참 네. 씁쓸합니다. 선고기일을 좀 통지를 좀 미리 네. 해주면 좋은데 관행적으로 2, 3일 전에 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네. 또 주말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 하더라도 지금 다음 주인데
오늘 또 하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막 그런 고민들도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네, 오늘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뭐 흔히 말하는 밭글들이 두 가지가 돌았지 않습니까? 받은 하나가 글 해서 네. 받글. 네, 너무 밭글. 많이 돌아요. 네. 하나는 17일로 결정이 됐다라는 네. 글이 한 번 그렇죠. 저도 돌았고,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정청래 예. 정청래 위원장께 이미 통과 갔다. 수치 완료. 완료. 네, 이런 이제 내용들이 있었는데 네. 뭐 확인을 해보니까 둘 다 그냥 사실은 아닌 걸로. 근데 이제 이런 그 주변에서 분석들이 있는 거예요. 현재 상태 왜 14일이 아니냐. 14일에 대해서는 실은 이번 주 상황들을 봤을 때 상당히 유력하게 검토가 됐던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중간에 저희가 아까 이제 박선호 의원님께 말씀하셨지만 하도 비이상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네. 국민의힘 측이 뭐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덕수를 먼저 헌재에서 그 선고를 하게 하고 만약 한덕수가 기각이 되면 네. 최상목으로 인해서 그 재판관으로 임명이 된 두 사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네. 이게 물론 법적 문제는 아니겠지만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일으켜서 그 윤석열 탄핵 선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에서는 세 가지 케이스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이제 그냥 여러 군데서 하는 분석입니다. 하나는 동시 선고든 앞뒤 선고든 한덕수의 선고 기각이 그러한 문제를 일으킨다. 두 번째는 둘 다 인용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세 번째는 한덕수가 기각되고 윤석열은 인용이 되지만 전원 8인 전체가 다 그 찬성을 해서 결국 6인으로 묶어서 문제를 삼지 못한다.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좀 돌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헌재가 지금 현재 그 현명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논의 중이다. 이런 얘기도 요것도 듭니다. 사실은 조선일보에도 보도가 됐던 네. 내용이거든요. 이것도 제가 다 확인을 못했는데 네. 별의별 유튜브에서 별의별 분석들을 다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흔들어라. 네. 예. 그런 거예요. 지금 네. 그 국힘이나 네. 조선일보나 윤석열 쪽에서는 네. 조금이라도 더 흔들어서 틈을 그렇죠. 만들어가지고 맞아요. 재판관님들 사이에 이견이 나오게 하고 네. 그 틈으로서 기적적으로 네. 그 6대 뭐 얼마 네. 내지는 8대 0이 안 나오는 순간을 맞이하고 싶다 이런 네, 네. 그 욕구 그렇죠. 바람의 그렇죠. 표시이죠. 근데 저는 근거 없습니다. 네. 저도 네. 검토해봤어요. 네, 네. 근데 제가 또 제 친구 중에 이제 과거에 헌법재판소에서 연구관 재판 연구관, 예. 재판 연구관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 연구관들이 초안을 작성하고 재판관님들께 드리고 나면은 네. 전혀 다른 사람에게는 나가지 않게 그렇죠. 밀봉해서 네, 올리는 밀봉해서 거죠. 이렇게 네, 하고 그렇게 그다음에 그 도청 방지 장치가 돼 있는 방에서 재판관님들만 아무도 배석시키지 않고 계속 합의를 하시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이 밖으로 흘러나온 일은 네.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떠도는 찌라시나 뭐 이런 얘기들은 거의 네. 다 근거 없는 추측성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하시니까 여러 네, 가지 네. 얘기들이 나오지만 저도 이제 법조인 입장에서 네. 보자면 너무 명백한 사건이니까 당연히 판명 결정은 나올 건데 네. 다만 시간이 조금 늘어지는 게 답답할 뿐입니다. 답답한데 달리 네. 저도 100번 만번을 생각해봐도 달리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네. 생각을 했고 지난 체제 감사원장하고 검사 3인에 네, 대해서 네, 그 기각 결정을 했습니다. 네, 8인이 네. 네. 결정문을 좀 읽어보니까 납득이 가더라고요. 이렇게 네. 볼 수 있다. 탄핵까지 파면까지 어렵구나. 네. 그걸 보면서 또 윤석열 탄핵의 결정문을 그만큼 논리적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또 좀 납득할 시간이 수 있죠. 전 시간이 그래 그러니까 사실은 박근혜 때보다 더 간명하니까 빨리 나올 것이다 언론에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반대로 네. OX는 간명하지만 네. 그 주문을 아니면 이유를 적는 거는 되게 복잡하다는 느낌이 네. 들거든요. 쟁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좀 더 걸릴 거라고 사실 자꾸 생각을 계속 그래서 걸리는 거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는 네. 그렇게 예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그 판결에 대해서 네. 이제 면밀히 분석한 분들 말씀은 이런 거예요. 하나는 그 판결문에 헌정 수호 네. 그렇죠. 해야 그렇죠. 된다. 네, 두 번째는 재발 방지 관점이 들어가야 된다. 네. 그것이 헌정 수호 재발 방지라고 하는 관점에서 체제권도 봤고 네. 그 검사장 것도 봤다. 근데 네. 이 법상에 있어서 일부 문제들은 있으나 현재 헌재가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그 물증이 네. 이런 상태에서 이런 판단을 내리지만 기본적인 그 관점은 헌정 수호, 재발 방지. 그리고 우리 당에서 한 뭐 탄핵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그것은 민주당 입법부가 가진 헌법상의 권한 행사다. 그렇죠. 분명히 정리를 네.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제까지 판결을 가지고 우리가 그 어떤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그것도 8인 전원일치로. 예, 네. 8인 전원 일치로 네. 정말 저는 이 헌정수호 재발 방지라고 하는 말이 네. 상당히 큰 의미를 갖는다. 어제 이렇게 보고 그 있습니다. 기가 결정문에서 많은 분들이 헌재 생각을 읽었다 이런 이제 판단들도 좀 예.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진숙 때 4대4 탄핵 기각을 했을 때 보면은 예.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 김영두 이렇게 네 분이 기각, 나머지 분 네 분이 이제 인용을 하면서 이 네 사람의 뭐 정치적 성향 그 차이? 성향들을 자꾸 분석하시는데 실제 이제 김영두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질의할 때 보면은 예리하십니다. 오히려 네. 굉장히 예리한 질의들을 맞아요. 많이 하고 네. 저분의 생각도 좀 읽을 수 있었다는 생각도 들고 정영식 재판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그래서 너무 그런 그 정치적 예. 성향을 분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헌재 소추단 네, 일원으로 이제 가서 이제 유심히 그렇죠. 그 옆에서 직접 또 재판관님들 보셨죠. 뵀거든요. 네. 근데 한 번도 자세도 흐트러지지도 않고 8시간 이상 해도 집중력이 떨어지지도 않으며 그 네. 정영식 재판관님은 주심 재판관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각도 저런 각도에서 다 질문을 하시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계속적으로 증거와 논리를 축적해 나아가고 있구나 네. 하는 네. 그런 그 확신을 갖게 네.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딱 한번 홍장원 네. 네. 신문 때의 그 모습들이 네. 좀 뇌리에 좀 남아서 좀 네, 걱정을 그럼- 하시는 분들이 계시나 네. 제가 볼 땐 지금 상황에서 여러 그 정보들을 취합해 예. 보건데 좀 차분히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다만 좀 답답한 것이 좀 그러니까 문제긴 저는 하죠. 뭐 네. 계속하지만 헌법 재판도 결정문으로 말을 하는 거거든요. 국민한테 알려주시는 거기 때문에 방금 홍장원 그 진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쟁점이 되는 것 같아요. 5가지 중에 홍장원은 예컨대 체포 지시가 있었냐 없었냐, 네. 막 극단적인 예로 그거 인정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인정하는 재판관도 있을 거고 그게 배척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지만 1번 쟁점, 2번 쟁점 예컨대 포고령 위반이라든지 계엄 절차 지켰냐 안 지켰냐 국무회의 거기서부터 다 끝나버리는 거기 때문에 네. 체포 지시는 방첩사에서 체포조가 10개 팀이 갔다라고 그렇죠. 하는 거. 그다음에 이 명단이 방첩사에서 14명의 명단이 나왔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명단은 김용현, 윤석열, 조지호, 김봉식이 있었던 12월 3일 7시 40분에 분명하게 전달이 됐다. 맞습니다. 네. 대통령 있는 자리에서 그 명단이 전달이 됐다. 라고 하는 점. 네. 그다음에 그 이 특전사령관에게 문부시고 들어가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포고령뿐만 아니라 세 번째 항목 국회 활동 방해 인정되죠. 네. 그 부분에서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맞습니다. 네. 결정문을 씁니다. 지금 뭐뭐저 이렇게. 거기에다가 네. 당연히 홍장원은 어떤 그 다른 편견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대로 순서대로 네, 네. 대통령 전화 한 번 왔었다 통화 한 번 했다. 네, 8시에 그다음에 10시 53분에 대통령이 이러이러한 지시하면서 방첩사를 다 도우라고 했다. 방첩사에서 전화해 보니까 처음에 뜨뜨미지근하더니 대통령이 너 도와주라고 했어. 네. 하니까 명단을 짜라락 불러줘서 적었다. 네. 그리고 그 적은 것도 홍장원의 보좌관이 한 번 더 적었다. 네. 그러니까 증거 능력이 넘고 차고 넘치죠. 네. 아이고 참 저희가 오늘 그 최고위를 광화문에서 개최를 했는데 네. 그곳이 이제 최상목 대행이 근무를 하고 있는 네. 광화문 중앙청사 앞이었었습니다. 오늘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 즉 거부권 행사 제2요구권을 행사를 했는데 이게 원래 권한대행들이 이렇게까지 하면 안 8번째를 되는데. 했고요. 네. 논리가 그거예요. 비례 원칙, 명확성 원칙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사실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좀 설명을 좀 해주시 우리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일부러 네. 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하는데 당신들 어쩔 건데 해서 네. 분노를 유발해서 맞습니다. 우리가 더 강한 네.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권 내에 자신의 입지도 강화시키고 네. 그래서 스스로 대안이 돼보고자 하는 아주 그 얼치기 정치 수법이에요. 지금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 원칙이 훼손된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명확성의 원칙은 이제 헌법과 법률에 나와 있는 그런 구체적인
그 내용들에 대한 얘기고, 근데 비례 원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해야 된다 네. 이런 원칙입니다. 근데 명태균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명태균 특검법 대상과 범위가 넓다고 최대행이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건 명태균이 개입한 사건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지은 죄가 많아서 네, 넓은 지은 죄가 거예요. 많아서 온데 넓은 다 건데 끼어들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너무 넓다라고 말하는 건 앞뒤가 안 맞고. 본인이 판단할 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걸 그리고 권한대행이 왜 이걸 판단합니까?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자기도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으면서 지금 헌법의 정신을 얘기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금 좀 약간 대통령병에 걸린 것 같아요. 아, 그 대통령병 얘기하니까 그 저희 준비된 화면 있으면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 최상목 대행이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이 나오는데 네.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가족들은 처음에 대통령직을 맡게 된 것에 아주 크게 기뻐했다. 네. 그러면서 요즘은 그 기쁨이 사라졌다. 개인적인 삶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해요. 주목할 부분은 본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돼서 이 대통령직을 맡게 된 것을 가족들이 아주 크게 기뻐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혹시 출마 계획 얘기를 하니까 웃으면서 아유 저는 제 임무에 집중해야 됩니다. 네. 이런 것도 사실 인터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니,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지금. 근데 솔직히. 영어로 burst into laughter는 네. 어떤 표현이냐면은 네. 너무 좋아서 확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burst into laughter는 그냥 웃음이 자기도 몰래 너무 좋아서 빵 터졌다는 거죠. 빵 터졌다. 와 맞아. 물어봐서 기쁜 거죠. 너무 네, 좋아서. 그래서 네, 이거는 좋은 거죠. 그냥 스마일과 전혀 다른 네.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가 나온 부분이 뭐냐면 대통령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네. 네. 빵 터지면서 네, 그렇게 너무 답을 했다라는 네, 거예요. 대선 출마에 대해서 크게 웃었다라고 한국말로 번역이 됐는데 그게 아니에요. 네. 빵 터졌다는 네.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본인도 이걸 감추질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짜 대선 대통령병. 꿈꾸고 있는 거 맞습니까? 아, 근데 그래 보십니까? 정말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게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네. 어쩔 수 없이 맡게 그러니까요. 된 이 막중한 책임에 대해서 부담감이나 그 책임감을 느끼기는커녕 뭐 기뻐했다 막 이런 정도로 언급하는 게 과연 이게 공직자로서 그것도 적절한 아주 자세인지도 크게 기뻐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네, 네. 너무 충격적인 것 같아요. 대통령 내란죄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한덕수 총리도 막 비슷한 네. 혐의로 지금 헌재 가서 지금 탄핵 소추 당한 상태에서 자신이 이 업무를 맡았으면은 네. 굉장히 비장하고 무겁게 여긴다. 이게 누구나 하는 기본 공직자의 태도거든요. 그럼요. 그렇게 갔어야 돼. 마음이 무거웠다. 네. 이 어려운 국면을 내가 헤쳐갈 수 있을까 마음이 무거웠다가 아니고 네. 아유 한덕수 저기 소추됐는데 정말 너무 기뻤어. 이게 말이 돼요? 아, 그러니까요. 참, 나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이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본이 안 돼 있는 거 아닌가요? 관리하라고 하고 이 국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네. 권한대행 두 번째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기본적인 네. 소명이 안 되는 맞아요. 갑자기 사람 황교안 생각이 나네요. 황교안 한변의 차례 생각이. 나요. 네. 그때는 대통령 권한대행 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게 가장 먼저라고 하죠. 시계죠. 시계. 네. 네. 시계 대통령 박스. 권한대행. 선물용 시계 만드는 네. 거. 그러니까 그나마 그 사람은 그래도 나중에 선거도 잘 하고 했는데 지금 이 최상목 대행은 그 정도도 네. 안 되는 이 것 사람 같아요. 선거 관리 이 사람한테 네. 맡길 수 아. 없을 정도 그 위험한. 헌법재판소에서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이라고 명백하게 얘기를 했음에도 예. 지금 임명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뻔뻔하게 헌법을 어기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민주당을 약올리는 것처럼 네, 네, 맞아요. 그렇게 행동을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쪽에서 줄타기를 하는 뭔가 이런 아니, 그런 초반에는 모습을 줄타기를 한 듯 보였는데 네. 그렇죠. 지금은 아니, 지금은 아닌 지금은 것 같아요. 아니고 완전 아닙니다. 확실히 뭐 제가 듣는 소문은 뭐 대통령실의 모 실장의 네. 지시에 가까운 그러한 말과 이 방향을 계속 듣고 있다. 그리고 네. 거기에 따라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미니 드라마의 완장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네. 아주 오래된 건데. 조현기 씨가 그 연기했죠? 조현기 씨가 예. 잘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저수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동네에 제일 순박한 청년에게 저수지 관리 완장을 채웠더니 완장질을 하더라 이 내용인데 그렇죠. 완장을 채우면은 이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네. 극도로 변해가는 그 사람이 있어요. 바뀌어 버려요. 사람이 완장을 바뀌어버려요. 차고 네. 딱 최상목 대행이 지금 딱 그런 모습입니다. 네. 정신을 못 차립니다. 맞습니다. 거의 그래.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점 하나만 지적을 하면요. 네네. 지금 우리가 많은 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를 하고 있는데 네네. 그것도 대부분 우리 당에서 양보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그렇죠. 억지 쓰고 이런 법은 어쩔 수 없이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조금 참고 네. 합의되는 조건 하에서 조금이라도 더 민생 입법을 하고 해서 통과가 되고 있는데 네.
그러면 나머지 법안 정말 우리가 꼭 우리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법을 통과시켜도 이 사람이 다 거부권 행사한다는 것은 그 입법권의 침해이고 입법부의 우리가 다수당이잖아요. 민주당이. 네. 이 우리 민주당의 지지자를 위한 입법을 못하게 맞아요. 근본적으로 가로막는 거고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 해보세요. 우리는 거부권 건의하겠다고. 그러니까 아니 입법부가 대통령단이 권한대행에게 걸핏하면 네. 거부권 건의하겠다고. 거부권 건의하겠다고. 그러지 나중에는 않습니까? 입법할 때도 입법부가 뭐 권한대행이 됐든 대통령한테 미리 갖다 서류 보여주고. 가져가서 네. 아,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네. 여쭤봐야 돼. 말이 안 되는 네.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범위는 사실 아주 최소한의 국가 기능을 그렇죠. 유지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보는 게 많은 학설들의 그 견해인데 그렇죠. 네. 지금 권한을 넘어도 한참 넘은 네. 월권을 하고 있습니다. 권한 대행이 아니라 권한 월권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권한 월권. 자, 저희가 짧게 두 개만 좀 살펴보고 할 텐데 지금 이제 권한 대행이 거부를 한 명태균 특검법 이거는 지금도 계속해서 밝혀지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모 매체에서 추가 보도를 한 게 있는데 김영선 전 의원의 보좌진들이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국내 최대 방산 기업인 한화 네. 여기 자주포하고 장갑차 네. 납품 성사를 위해서 방위사업청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겼는데 여기 대화 내용에 VIP가 들어갑니다. 네, 네. 지금 나오고 있죠. 이렇게 네. 본부장이라고 하면서 네. 하나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나와요. 네. K9 잔주포 방위청에서 VIP 관심 사항으로 우선순위 반영했다고 네, 합니다. 네. 거꾸로 올라가면서 네. 다시 설명드리면은 네. 첫 번째 VIP 관심사항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방산 수출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성과로 이제 키우고 싶고 그랬죠. 그런 네. 거고 하다못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쪽에 프로젝트 개발하는 것도 네. VIP 최고 관심 사항인데 이것이 실행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업체하고 연관을 갖게 되게 그렇죠. 된다 그렇죠. 이거죠. 그 업체가 이제 창원에 공장이 있다는 거죠. 이 창원 베이스거든요. 지금 그렇죠. 김영선 네네. 그러면 또 창원 산다는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네요. 그래서 창원 베이스의 핵심 기업, 그쪽에 이제 한화에서 옛날 그 삼성 테크인이 이런 데서 갖고 있던 그 방산업체를 많이 네. 이제 사 왔어요. 사 와가지고 이제 합병해가지고 세게 나가는데 생각보다 실제 구매 실적이 별로 안 나오는 거예요. 네. 네. 말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VIP 관심 사항이라고 해야 네. 방위사업청에서 올 코트 프레싱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 과정이에요 전체가. 네. 그리고 제일 많이 커미션이고 뭐고 떨어지는 산업이 곧 방산업입니다. 그렇죠. 원래 무기가 그렇죠. 무기 판매하고 이거를 중간에서 어레인지하는 쪽이 상당한 돈을 번다라는 이게 얘기는 무서운 게 여론 조작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이 명태균이 이런 방산 이런 데 개입했다. 이거는 네. 더 심각한 거 아닙니까? 권에 개입한 심각하죠. 거죠. 그리고 그 뭐야 저기 현대 로템 등 벌써 이름이 예, 그것도 뒤에 거론되고 나옵니다. 네. 예.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고속철도 입찰에 7천억 원대인데 이거는 국가 기반 시설과 관련된 거잖아요. 네. 이것도 증거들이 이렇게 드러나는데 이걸 특검법 안 하면 왜 합니까? 그러니까요. 뭐 그것도 그냥 그 나와 있는 영상 잠깐 짧게 좀 보고 네. 현대 현대 로템, 로템 관련된 거 네. 하나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2023년 3월 명태균 씨는 현대로템 인간인이 커뮤니케이션실 채모 이렇게까지 상무와 모든 카카오톡을 국가 주고받았습니다. 사업에 깊숙이 개입하기가 쉽지 않은데 최 이게. 상무가 그러니까 명 씨에게 김건희하고 현대로템이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쪽이라고 36년 봐야죠. 구입 총 7,100억 원짜리 사업에 낙찰자가 됐다는 소식을 전하자 상무님 이게 처음에는 이제 네. 본부장님 그 김건희하고 지원해주신 이 덕분에 좋은 윤석열하고 결과 명태균 나왔습니다. 관계가 네. 정말 선거에서 감사드립니다. 유리하게 도와주고 은혜 여론 잊지 조작해주고 않겠습니다. 이런 데서 했을 때는 명태균이 정권의 부담이었어요. 네. 김건희한테. 근데 창원 산담부터 이거 나에게 돈이 되는 걸 가져오네. 그건 누가 봐도 사실 돈이 된다. 내가 개입을 돈이 하면 되는? 돈이 그러면 되는 거죠. 이 사람 잘하면은 선거 때 도와줘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나하고 비즈니스를 할 수 네. 있겠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창원 산단 네. 그리고 K9 네. 자주포 여기 네. 로템까지 네.
야, 그래서 이 명태균 특검법을 최상목 대행이 거부했다라는 거는 관련돼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이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공무원들과 정부 부처들 이런 것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라는. 특히 김건희를 방어하기 그렇죠. 위한 그래 목적이 보인다. 깔려 있지 아니, 않을까. 네. 본인 가능성도 있어요. 본인이 경제수석했잖아요. 네. 본인도 연관돼 있을 수 있죠. 네. 자유롭지 경제수석을 했기 못하겠네요. 때문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네. 산단 문제라든지 네. 방위 산업 문제라든지 네. 국가 기관 산업인 무슨 뭐 현대로템의 신규 고속철도 도입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연관이 안 됐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자, 아무튼 저희가 시간이 좀 돼서 네. 오늘 요 정도 얘기를 하고 다음 저희가 안규백 의원님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데 안규백 의원님 모시고 또 이야기 예, 방위 나누겠습니다. 사업도 잘 아십니다. 네. 아, 그렇죠. 네, 오늘 두 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근에 이제 연금 얘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금이 3, 40년 후에는 고갈될 거다.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고갈 안 되게 막 해야 된다. 막 지금부터 그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막 논쟁이 심하잖아요. 대책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한편 드는 생각이 세상이 지금과 같은 상황을 그대로 예측되는 대로 움직일까? 3, 40년 후까지?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제가 어릴 때 할머니 집에를 갔는데 보험 증권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으니까. 후지 쪼가리가 돼버린 거예요. 인플레 때문에 인플레에다가 네. 화폐 기획까지 했잖아요. 화폐 효과였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 열심히 젊은 시절에 열심히 보험료를 내고 미래를 대비한다고 했는데 아무런 가치가 없는 종이 쪼가리가 됐어요.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한다면 엄청난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질 거고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는데 지금의 이 대량 생산 사회, 이 안정적인 사회의 시스템을 3, 40년 후에도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그때에 맞춰가지고 지금 자원을 계속 거기다 축적하는 게 맞냐. 이 연금 문제, 그 미래의 사회 안전망 문제가 오로지 개인이 뭔가를 부담하고 네. 지금 세금 중에 일부를 떼가지고 책임을 지고 네. 이 생각밖에 못하는 게 그거밖에 못하는- 한계예요.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는데 새로운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생산성, 네. 새로운 영역, 예.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걸로 에너지원이 바뀐단 말이에요. 여기서 엄청난 소득이 생겨날 텐데 네. 이걸 국민들이 참여해서 그렇죠. 일부를 나눠 갖는 거예요. 네네네.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못 했잖아요. 예. 개인의 삶을 재정과 자기가 낸 돈으로만 책임지는 시대에서 그렇습니다. 생산물을 공동으로 나누는 네. 그걸로 상당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 그냥 한번 상상해 본 겁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겠네. 빨리 넘어가야 되겠네. 네, 저희가 2부에는 더불어민주당 오선 의원이시자 또 내란 국조특위 위원장을 역임하셨던 안규백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네, 여기서 또 이렇게 뵈니까 네. 굉장히 좀 신선하긴 하네요. 아니 네. 우리 안규백 의원님 또 얼굴 또 자신감 있지 않습니까? 정말 미남이세요. 네, 미남이십니다. 네, 네. 한준호 의원님께 또 도전장을 내미신 영상이 있다고 해서 요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꼭 보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지난 총선 때인 것 네. 같은데. 저도 얼굴이 부어서 찍어가지고. 저때 저거를 김영진 의원 제가 먼저 찍었는데 다른 의원님들이 패러디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야, 이거는 와. 저희들 흔히 하는 말로 찢었다. 이걸 박프라 패널님. 네. 와. 근데 저는 와. 이제 방송사 출신이잖아요. 예. 저희는 영상을 보면은 저게 어떤 카메라를 썼나 이런 것도 관심 갖는데 네. 저거는 일반적인 휴대폰이나 그 흔히 말하는 그 카메라를 쓴 게 아니라 별도 장비를 썼어요. 다른 보니까. 장비로 한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청년들한테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한 17년 제가 국회의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청춘예찬이라는 지역 조직이 있습니다. 청춘 예찬. 예.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성장한 사람들이 지금 뭐 김기현 변호사랄지 그다음에 저 이런 여타의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계속 젊은 대학생들이 이렇게 성장해서 오는데 그저께 제가 외대, 시립대, 경희대, 고대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요? 대학생들 자원봉사들이 저걸 지금 만드는데 그 녀석들이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네. 지금 다
당에서도 일을 하고 있고 네. 언론계에서 일을 하고 그 친구들이 저걸 지금 촬영한 잘 겁니다. 만들었네요. 그래서 아니, 그래서 저도 영상을 보고 저거는 그냥 단순히 찍은 네. 영상이 아닌데. 최고 전문가가 찍었던 느낌. 네네. 이번에 그 국조특위 맡으셔가지고 본회의 때 그 관련된 보고서,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 다 반대를 했어요. 네, 기분이 좀 어떠셨습니까?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찬성을 하지 않고 다 반대했습니다만은 보고서 채택은 먼저 합의를 네. 했던 사항입니다. 네.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투표할 때는 또 마지막에 그 반대를 하는데 보고서를 만들 때는 본인들이 다 사인해서 찬성을 했는데 채택할 때는 다 반대를 하더라고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여야 합의 사항인데 불구하고 찬성하는 부분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아유, 참 답답하네요. 저희들만 보면서 정말 답답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 실은 앞서 이제 저희가 국방 얘기도 좀 했었어요. 명태균 특검법과 관련해서 이제 국방 산업까지 손을 댔던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사실 안규백 의원님께서는 초선부터 초지일관 국방위에만 지금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 번도 안 옮기셨습니까? 원래 좀 인기 없는 근데 이제 상임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인기가 없지만은 역으로 생각하면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DJ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안군 이 다음에 성장하고 크면은 환노위과 국방위를 한번 가보시게. 이유는 다른 상임위들은 의원들이 상당히 배정이 많지 않습니까? 숫자가. 근데 네. 상대적으로 국방위하고 환노위는 숫자가 작습니다. 아하. 17명입니다. 네. 그러면 얼마든지 자기가 공부하고 연마하면은 발언할 기회가 많거든요. 그럼 스타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방위는 다른 상위보다는 전문 분야가 많아가지고 네. 해군 장군이 육군 영어 모르고 육군 장군이 공군 장군이 해군 영어를 모릅니다. 예, 맞아요. 예. 이를테면 투묘. 네. 그러면은 이건 해군만 알거든요. 아. 투명가 뭡니까? 그렇죠? 닷을 내려라. 닷을 내려라. 닷을 내려라. 묘. 네. 투묘. 네. 단묘자 투자 이거 아. 써도 투자. 근데 네. 이 상당히 이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실력과 연마를 하면은 그 분야에서 스타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이런 약간 좀 그 합리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군을 가야, 네. 국방위를 가야 외연 학대에 군을 좀 포용할 수 있겠다. 기본적으로 우리 군은 적대성, 보수성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야당하고 우리 민주당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데 이들을 좀 우리가 좀 제가 좀 포용을 해야 되겠다. 외연 확대 차원에서 무지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야. 방송 분야도 보면은 방송을 오래 했다고 방송 정책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군 출신도 이제 뭐 삼성 장군, 사성 장군들 계시지만 이분들은 현장에서 뛰었지만 군 전반적인 정책은 잘 모르세요. 근데 그렇죠. 지금 제가 볼 때는 양당, 국회 전체를 통틀어서 군과 관련돼 있는 정책, 안보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단연 그 가장 안규백 전문가 의원님께서 지금 뭐 국방에 뭐 장군들 많잖아요. 뭐 네. 김병주 의원이나 뭐 네. 예컨대 임종득, 임종득, 한기호 예, 그렇게 많은데 강선영 의원님. 그분들은 이제 현직들 해다 바로 국회 하시는 거고 네. 계속 이렇게 국방에 하셨으니까 훨씬 낫겠네요. 20년을 예. 네. 문민 차원에서 네. 다양한 시각을 바라볼 수가 있고 제복 입은 우리가 제복 입은 민문 시민이라고 네. 그러는데 네. 군인을 이렇게 해서 이게 군대 시각에서 바라볼 수가 있고 또 우리 일반 국민적 시각에서 바라볼 수가 있고 또 그들을 복지와 인권 이런 문제들 많이 신경하다 보면은 장면들도 우리 야당 측으로 많이 견인할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저는 다목적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그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유럽 나라들은 구라파 이런 나라들은 네. 한 의원이 한 분야에 아주 정통을 하거든요. 근데 고대 시립대 경희대 그 학생들이 교수도 어떤 교수가 우리나라도 접경지가 아니고 서울에서 5선 내내 국방위 한 의원이 있다. 네. 가서 네. 연구 한번 해봐라. 네. 맞아요.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 유명한 앞으로 일입니다. 발전 이런 분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학생들이 인터뷰를 많이 오고 그럽니다. 네. 거기 상당히 보람을 느낍니다. 네. 여담인데 예, 안규백 의원님. 실은 요번에 이제 국방부 장관 네. 이 사달을 내놓고 나서 이제 탄핵이 됐을 때 국방부 장관 자리가 비었다 이러니까 당내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안규백 의원님을 우리가 국방부 장관으로 추천을 해보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도 절대 안규백 의원님을 장관으로 추천하면 반대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게 본회의장에서 거의 40번째쯤 돼가지고 나오셔서 이번 결과 보고 국조특위에 관련된 결과 보고를 하시면서 그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그 앉아 있던 분들에게 약간 심금을 울렸었어요. 네. 근데 그 국조특위 전체 회의를 하시면서도 하신 말씀 중에 제복의 명예를 되살리는 게 다음의 과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 부분을 좀 저희가 발췌해서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내란 가담자들은 거짓과 선동으로 진실을 가리려 했지만 우리는 그들을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해차를 거듭할수록 진실은 선명해졌고 거짓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깨어있는 양심이 행동할 수 있는 발언대였습니다. 내란은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다음의 과제는 더럽혀진 제복의 명예를 되살리는 일입니다. 군인과 경찰은 오직 사명감 하나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는 이들입니다. 12.3 내란이 남긴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는 또다시 국민의 군대와 경찰을 권력의 사회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다시는 시민이 권력의 도구로 이용돼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이 오명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네, 굉장히 저는 좀 네. 이 심금을 울리는 묵직합니다. 네, 본회의장에서도 그랬지만 이 국조특위를 진행하시면서도 굉장히 안정적이면서도 조금 전 박선원 의원께서도 다녀가셨지만 그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협조를 해서 이 내란에 대한 음모들을 굉장히 잘 밝혀내셨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우리 내란님이 국조특위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공수처, 검찰, 헌재에서 다 증거로 채택이 됐거든요. 네. 특히 헌재에서 만약에 거짓말했다. 그러면 다음 회차에 바로 저희들이 회의를 개최를 해서 바로 봤습니다. 뒤엎고 맞습니다. 또 예. 증거를 채택하고 예. 또 너는 여기서 이 말하는데 왜 저기서 저 말하냐. 네. 이를테면 김현태 707 특임단장 같은 경우는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닌데 네. 그날 그 7월 그러니까 12월 9일 날 국방부 컨벤션 센터 앞에서 본인이 김용현 국방장관한테 이용당했다. 정부로부터 이용을 당했다. 네. 내가 군복을 벗고서 우리 부하들의 명예를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그것은 그게 최초의 본인의 진술이기 때문에 가장 오염이 안 되고 진실된 마음이다. 그렇죠. 네. 네. 근데 맞죠. 그 이야기를 왜 했냐라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12월 3일 날 새벽에 11시 20분 어간에 이 헬기 타고 우리 운동장. 특수 네. 특임부대가 운동장에 왔을 때는 북한에서 오물풍선이 떨어졌기 때문에 가라고 해서 온 건데 와서 보니까 예. 국회를 난입을 하고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이런 지시를 받으니까 이건 아니지 않느냐. 당황했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단원들이나 부하들이 그 김현태한테 강력히 항의를 하고 어필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뭔 짓이냐? 왜 우리한테 거짓말을 했냐? 이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 다음부터 이게 오염이 돼가지고 네. 다른 진술하고 또 여당에서 회의하니까 뭐 번복도 하고 또 딴 얘기하고 네. 그랬죠. 그래서 예. 그건 제가 일격을 가했던 그런 정황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 많은 것들을 네. 사실은 헌법재판소 그 심리하고 같이 가면서 네. 두 개가 저는 되게 병행이 잘 됐다는 생각을 많이 네네. 했었는데 근데 문제는 여당 의원들이 조금 협조를 너무 안 해서 조금 안 좋은 모습들이 많이 보였던 것 같기도 하던데요. 그것은 저희들은 자기들은 내란당이기 때문에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래서 할 말 없으니까 불법 선거, 말도 안 되는 불법 선거, 네. 동문서답, 예. 성동격서, 엉뚱한 얘기만.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곰부시 신고 발바닥 긁는 것을 격화소양이라고 합니다. 네네네. 소양입니까? 아무 필요 없는 얘기를 긁어봐야 시원하지도 않고. 그렇지. 그런 얘기를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불법 선거, 부정선거. 부정선거 얘기도 하고. 제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5년 전에 스웨덴을 선관위를 갔더니 스웨덴 선관위가 네. 대한민국 선거 제도가 선진적이어서 벤치마킹을 하려 자기가 하겠다. 스웨덴에서요. 스웨덴에서. 네. 거기 가니까 스웨덴 입양된 그 하원 의원이 여성 의원이 우리 한국 교포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분하고 토론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예. 스톡홀름 가가지고
이제 지금도 제가 기억이 생생한 게 그분하고 그 아바공원을 제가 걸었던 기억이 나와요. 네. 그런데 선진국에서도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를 그 도입하겠다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데. 우리를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면은 그래서 그러면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그러니까 윤석열은 뭐냐? 그러니까요. 내가 사무총장에게 똑같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네. 똑같은 제도와 방법으로 하지 않느냐? 맞다는 거예요. 그럼 네. 그 사람도 부정선거네? 말문이 막히는 네. 거죠. 사실 이런 그 특이나 네. 그리고 주요한 시기에 위원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왜냐하면 상대들의 허점을 이렇게 잡아내는 것도 중요하고 전체적인 진행도 중요하고 또 아까 일정도 말씀하셨는데 상대의 허를 찌르는 일정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래서 국조특위를 보면서 저도 거기 가고 싶은데 지원했었는데 떨어졌어요. 못 갔죠. 예. 제가 그 홍장원 1차장을 제가 처음 만났습니다. 네네. 근데 사람이 보니까 아주 그 단정하시고 네. 그 내공이 상당히 있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을 언제 바른 데 세우지 이 타이밍을 제가 본 겁니다. 역시. 왜냐하면 중간에 네. 저분을 바른 데 세우면은 저분이 발언하는 내용이 여야 공방 중에 사라질 수가 있겠길래 끝나기 한 30분, 20분 남겨놓고 11시 10분 어간에 밤 11시 10분 어간에 바른 데 둘이 세웁니다. 네. 그래서 제가 1대1로 국정원장하고 조태영 원장하고 홍정원 1차원 세워놓고 한 번씩 발언 주겠다. 네. 2번 이상 하지 말아라. 예. 그래서 먼저 내가 원장이니까 말씀하시라. 그 다음에 명장면이 나오죠. 홍장원 있어요. 차장에 예. 이게 또 질의를 했고 예. 다시 또 질의를 했고 예. 또 거기서 나온 얘기를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살아있는 모든 문제는 대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질문에서 나온다. 질문에서. 그래서 내가 이런 질문을 하겠다 하고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홍장원 그 차장이 네. 10분 이상을 쏟아내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왜 제지 않냐 그래서 위원장 내 맘이다. 그렇죠. 위원장 마음이죠. 아니 당신 같으면 저렇게 말을 하는데 네. 발언을 끌 수 있겠냐? 노 땡큐 안 된다. 계속해라. 해서 그분이 이제 이런 곳이 있는 곳이 어디죠? 그 유명한 명장면이 그때 나온 거예요. 누구죠? 평양 보위부 얘기하고 김정은 예.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판단이 맞구나. 너무 명장면. 그래서 네. 마지막에 끝냈는데 조태영 그 당시 국정원장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국회의원 해봤는데 왜 발언기회를 안 주냐? 내가 분명히 서두에 1대1로 한 번씩 기회를 준다고 했고 그런데 또 다시 기회를 주라면 또 다시 공부할 거 아니냐? 네. 이것을 끝내겠다 해서 그냥 제가 사내를 선포할 때 맞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진짜 그게 약간 기술이에요. 이게, 지금도 예. 네, 이게 이게 노련한 기술입니다. 그 타이밍스 에브리싱이라고 너무 잘하셨어요. 이게 그 707 김현태 특임단장 같은 경우는 그 의원님께서 직접적인 인연이 좀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인연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아무래도 그 영관급들 이상은 제가 국방위원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권익과 복지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쓴 건 아니기 때문에 그분 그 영관급들은 모든 군인들이 아마 저를 잘 압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말씀을 드리면은 그 지하 통로를 지나가는데 네. 일단에 한 9명 정도의 계엄군이 서 있길래 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국방위원장 안기백이다. 그렇게 얘기해도 되죠. 국방위원장 안기백이다. 예. 오,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 그때는 저도 아주 왜냐면은요. 월요 플랫폼이랄지 야간 투시행을 제가 전략화를 시킨 사람입니다. 예산을 미리 투입해가지고. 네, 네, 네. 예. 근데 그걸 쓰고 멀리에다 쓰고 온 이걸 봤을 때 제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너희들이 나를 잡으려고 안기를 잡으려고 내가 이 예산을 투입해서 너희들한테 이 최첨단 무기를 줬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지난 국방 생활이 아주 허물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국방위원장 안기백이다 그러니까 이 계엄군들이 압니다. 그러면서 그냥 고개 숙이고. 네. 근데 그 친구들이 지하의 통로에 온 것은 의원들을 막는 거 잡건보다는 단전을 하려고. 네. 지금 뒤늦게 드러나신 단전. 네, 근데 제가 바로 올라간 뒤에 바로 단전을 했더라고요. 지하 1층 단전이요. 예. 단전 그 함을 네. 단전함을 찾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나중에 보니까 들더라고요. 네, 실은 그 지하 통로가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내려가는 그 계단도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네. 실은 자주 이용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찾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안내자가 있었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추정이지만 확신범위 하나 있다. 있었을 수밖에 없겠죠. 아마도 상황상. 네,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저희가 실은 오늘 정도면은 윤석열 탄핵이 인용될 것이다, 헌재 선고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생각들이 있었고 많은 후배 의원들이 그래도 뭐랄까 선배님 되시니까 좀 상황에 대해서 엽죽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직 선고가.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는 많이 흘러나온 건 사실입니다만은 네. 지난 목요일부터는 일절 새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정답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네. 네, 그전 목요일까지는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는데 목요일 후 전부터는 그 누구도 이 네. 얘기를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마지막 정부가 목요일에 끊겼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여러 채널을 통해서 가동을 해보니까 네. 목요일 이후부터는 일절 그에 대해서 어떤 정보나 이게 새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 뭐 나오는 얘기 믿을 필요 없다는 거죠. 공식적인 얘기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 이게 뭐 17일 아니면은 19일 뭐 이 어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예, 다른 얘기는 믿을 거 없고 네. 다만 이제 우리는 그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시민 사회에서는 이런 도보의 행진도 중요하지만은 네. 도보 행진 못지않게 양동 작전으로 상임위 활동, 국회에서 네, 네, 대언론 메시지 네. 이런 전략적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윤석열이가 하고 있는 내란수기가 하고 있는 이런 행태를 보면은 상당히 치밀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좀 경각심을 가지고 물론 이것이 100% 뭐 아시다시피 계엄과 헌법을 보면은 무장군이 국회를 87년 헌법 개정 이후로는 못 들게 돼 있잖아요. 이게 예. 그 자체가 명백하기 때문에 네.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수술을 지금 다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 이 법조인 의원들과 또 다 선수가 높은 의원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대국민 프로파간다를 해야 되지 않는가 네. 이런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봅니다. 네, 실은 이 블루파크를 만든 이유도 이 스튜디오 오늘 처음 와보셨잖아요.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인연이 있으십니까? 제가 예. 사무총장 할 때 이 당사를 매입을 했습니다. 이 당사. 추미애 그래서- 대표 때였던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일부 최고위원들이 그때 반대했는데 사무총장을 하셨군요. 제가 이 당사를 매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스튜디오를 그때 당시에 예. 쓰임이라는 스튜디오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예, 쓰임. 네, 쓰임. 예. 그래서 런칭을 했는데 네. 그 이대로 이제 작동을 않다가 이제 얼마 전부터 다시 이렇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네. 여기가 화장실도 있었습니다. 여기 예, 밖에. 저희가 안에 그거를 뜯어내고 아, 그렇습니까? 네, 요 왼쪽인데 맞은편 쪽인데 예. 이제 의원님 맞은편 쪽에 만들었었는데 예. 화장실이 사실 여기 밖에 나가도 하나 있잖아요. 하나 더 있으니까 밖에 네. 있어요. 그래서 예, 그걸 예. 뜯어내고 넓히면서 이 스튜디오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이게 참 저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 이 2015년도에 더불어민주당도 네. 제가 이거 전략홍보본부장 할 때 이 더불어민주당 확정을 지었거든요. 네. 제가 제2초선으로 이거 확정했습니다. 이거. 아. 그 당시 한양대학교 언론홍보 신문가 애 교수님하고 네. 서너 분이서 이걸 확정을 지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더불어민주당이란 이름. 2015년도에. 네. 그때 창당 60주년 기념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1955년도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이 당 여기도 스튜디오를 만들었는데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그 당 내에서 여론전이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실은 좀 피곤하고 그렇긴 하지만 매일같이 이렇게 1시간 이상씩 한준 의원이 네. 지금 한 시간씩 계속 네. 이렇게 진행을 하십니다. 우리 한영께서요. 아니 MC가 구해지지 않아가지고 MC를 아무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좀 활성화를 좀 시켜놓자라고 해서 이 스튜디오도 만들고 이렇게 매일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런칭을 잘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안규백 의원님께서도 사실은 굉장히 전략통이시거든요. 맞습니다. 예. 당내 사안들의 의총 때도 발언을 잘 안 하시지만 아주 중요한 시점에 서로 이제 공방이 있을 때는 꼭 나타나셔서 상황 정리를 많이 해주고 하시는데 가끔 이렇게 좀 출연하셔서 저희 전반적인 이
오선 의원으로서 바라보는 지금 현재 상황들도 좀 짚어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란이 예.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상황도 조금 설명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해주셔야 좋겠습니다.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저희 이제 마칠 때가 되긴 했는데 요번 그 의원님은 처음 모시는 거라 잠시 이제 학교가 많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지역구에 지역구가? 대해서 좀 소개 예. 좀 해주십시오. 네. 자랑이라든지 소개라든지 지역구. 네. 네. 지역구 소개는 제가 이 하루 종일 해도 부족한데 제가 지역구에 가면은 아주머니들한테 스타입니다. 여기 댓글에도 네. 죄송합니다만은 한준호와 투샷도 전혀 꿀리지 않는다 이런 댓글. 그거 나오고 있네요. 지금 나오고 있네요. 네. 네. 그 제가 저 15년 전에 2013년도인가 네. 저희 배봉산에 군부대가 있어요. 군부대가 아, 네. 거기. 예, 예. 군부대를 서울시에 최초 이전을 시켰습니다. 이전을 시켜서 이제 고도 제한이 풀려가지고 네. 저희 지역에 청량리가 상점 100km 네. 변했고요. 네, 네. 그럼으로써 이제 젊은 인구가 가장 유입이 많이 됐습니다. 지난 2013년도에 그 한국일보를 보면은 20대 인구가 가장 많이 유입된 지역이 동대문입니까? 용신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동대문 갑지였고 그 지역에 제 지역이- 군부대가 있는 걸 딴 데로 예, 보내고 예. 와 새로운 건물들이 많이 서가지고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단한 일을 그 이유가 보니까 네.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7개 노선에서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전철, 지하철, 기차가 17개가 다닙니다. 네. 이게 10개 이상이 더 늘어난 거죠. 그러게요. 네. 이게 교통의 편리성, 뭐 주거의 정주 여건의 안정성 이런 것 때문에 그 젊은 인구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최근에는 재개발로 인해서 약 1,100세대가 인구가 유입이 됐는데 대단하십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이제 그 젊은 세대들이 많이 유입돼서 정치적인 지형은 네. 원래 저희가 보수가 강한 지역입니다. 원래는요. 예. 예. 왜냐하면 제가 서울 시당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서울의 49개 중에서 37, 8, 9 이 그 정도입니까? 예. 동대문 갑지역구가? 예. 을은 좀 좋은 지역이고 예. 원래 이제 행정구역이 갑을을 정할 때 갑은 보수가 센 전통적인 지역입니다. 그런가요? 네. 처음 알았습니다. 가부를 네. 정할 때 을은 이게 을이 서민들이 많이 사는 주로 우리 동네 우리 당으로 말하자면은 중산층. 을 지역이 우리한테 강세 지역이고 네, 네. 갑 원래. 지역이 그렇습니다. 예. 거의 처음 알았어요. 예. 네. 장경태 의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디 지역을 불문하고 근데 이제 구로 같은 경우는 갑을 약간 바꿔줬고 네. 한 10여 군데를 제외하고는 거의 253개 선거 중에서 거의 240여 개는 다 갑을이 그렇게 군포가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행정구역 중심으로 갑이 돼 있고 네. 전통 지역이 예. 행정구역이 아닌 지역이 을이고 네. 이렇게 식별하면 됩니다. 우리 지역은 그렇게 썩 좋은 바닥이 좋은 데가 아니었는데 아니었었는데 예. 박토를 옥토로 바꿔놨습니다. 아유, 그 원님 조건 그래서 경쟁자가 없습니다. 누가 함부로 덤비지를 못해요. 자, 이제 저희가 마칠 때가 됐는데 이제 탄핵 심판이 머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는 것 네. 같습니다. 17, 18, 19 말씀 주셨으니까요. 네, 네. 네. 다음 주. 네, 지금 당원들께서 그리고 이제 지지층 또 국민들께서 많이 좀 불안해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다선 의원으로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비교적 정당을 오래 한 사람인데요. 세상은 어떤 일시적으로 정체 또 어떤 때는 반동이 있어 보이지만 그때마다 발전을 거듭해 와서 오늘날 민주주의가 이렇게 성립됐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족의 어떤 그 역동성과 강인함이 아마 저는 발현되리라고 보고 이번 이 사태를 12.3 내란 이 친위 쿠데타가 아니겠습니까? 네. 이 일반 쿠데타와는 다르죠. 친위 쿠데타. 예. 예. 정권을 잡은 사람이 장기 집권과 독재하기 위해서 만든 이 사태에 대해서 아마 우리 국민들이 더 강한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대개조하기 위해서는 이번만큼의 선거는 깨어있는 시민의 양심으로서 우리가 지혜와 힘을 모아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총 집결과 지혜와 힘을 모아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끝나야 끝난 것이 끝날 때까지 긴장과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에너지를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저희가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저희 공지를 몇 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책을 하나 이렇게 들고 왔는데 이 대장동에 책은 쓰시네요? 민주당 의원이신 이건태 의원께서 검찰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이 대장동의 진실, 지난 20대 대선 때 저희가 공격을 받았던 그 대장동의 진실에 대해서 담아놓은 책인데 요거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좀 하나 들고 나왔고요. 그리고 저희 블루파크, 저희 불팍이 토요일과 일요일은 방송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의 상황들을 고려해서 내일과 모레, 즉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같은 시간대 방송을 한다라는 점 꼭 공지를 드리고 그 시간대에 좀 많이 들어와서 좀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내일 집회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비상시국 대응을 위해서 야 5당이 공동으로 범국민 대회를 개최합니다. 같은 장소예요. 토요일 오후 3시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저희가 야 5당 공동으로 범국민 대회를 연다는 점 여러분께 좀 공지를 드립니다. 자, 오늘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를 들면 정말 권한을 가지면 정말 짧은 시간 아닙니까? 5년. 제가 시장도 8년 해봤는데요.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더라고요. 도지사는 3년을 했는데 저 기억이 없을 정도로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정말로 짧은 시간이고 할 일은 태산같이 많은데 일단 그렇게 막 뒤져가지고 누구를 막 표적 삼아서 뭐 해서 막 괴롭히고 이게 일단 취미도 아니고 즐겁지도 않고 거기에 미련을 가지 만큼 시간도 저는 개인적으로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정치보복 얘기는 너도 당했으니까 하겠지 그런 의심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표적을 삼아가지고 없는 거 만들거나 없던 거 막 뒤져가지고 막 억지로 이런 거를 정치보복이라 하지 않습니다. 에너지 낭비가 너무 심해요. 그렇게 하면 그게 제가 행복하겠나 저는 그렇게 하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놓고도 국론이 좀 분열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쪼개져 있잖아요. 좀 승복을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 이런 걸 좀 내야 되지 않나. 근데 민주당은 지금 거리로 나가신 상황이잖아요. 승복은 당연히 해야죠.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들을 승복 안 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당연히 승복해야 되고 승복해 왔고요. 문제는 지금 상태에서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하니까 왜 빨리 결정을 안 하냐. 저는 그것도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죠. Bags and plastic hearts, all our belongings in shopping carts.